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지금은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최저임금에 관한 그 내용을 지금 3부로 나눠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지금 그걸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컴퓨터를,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지금 게임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그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이제 직접 참여를 안 할지 몰라도 그 이제 참정권을 내세우지 않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어, 매일같이 이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입원이라는 거는 이 어디에 내가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 상황이 그 경제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 경제라는 거는 정치의 영향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이제 지금 미중 무역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이제 그런 영향들을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그런 영향 하에 그 경제 활동에 그리고 제 위치에 따라서 제 수입이 결정이 되고 이제 제가 누릴 수 있는 바가 정해지는 거죠. 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과연 얼만큼 힘든지, 얼만큼 경쟁률이 치열한지,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정치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다. 이민법을 정하는 것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끔 되고요. 그리고 제 시급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그럼 그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제가 좀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최저임금에 관해서 내용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이제 막 머리 쥐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데도 애먹고 막 그랬거든요. 뭐 어쨌든 열심히 봐가지고 잘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제가 돌려보면 아 말을 왜 저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데 1년 전에 처음 영상을 찍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 이제 그 경제 상황도 바뀌고 있고 이 경제의 구조도 바뀌고 있거든요. 어, 제가 태어났던 1980년도에는 이제 고도성장기에 속해 있었죠. 올림픽도 했었었고요. 저도 TV를 통해서 봤었고, 그리고 이제 90년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률이 꽤 높았던 시기였어요. IMF 전까지. 그 이제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옆에 빈 공터에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저는 그 대전 출신이거든요. 이제 유성이라는 그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뉴타운이 막 형성이 되고 막 도로도 8차선으로 이렇게 새롭게 깔리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전에서 그렇게 그 뭐냐 새로운 타운이 막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막 도로가 새로 깔리고 이런 게 훨씬 둔화가 됐죠. 그 이제 그거는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속도로도 좀 많이 깔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댐이라든지 뭐 이런 토목 사업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이제 가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아직까지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봐야지 맞는
이죠. 그 이제 어느 정도 지어진 집들이 은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빈집으로 이제 변해가는 그 낡은 것들을 좀 유지해 나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 아스팔트 이미 깔아놓은 것들도 계속 쓰려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그런데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비디오 가게, 뭐 만화방, 그리고 그 만화책방 이런 스토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 이제 만화책방들도 굉장히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호프집들이라든지 뭐 동네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좀 번화가 그 이제 뜨는 상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쪽으로 이제 다 몰려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인기가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서 외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권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왔었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인터넷 나온 지도 꽤 오래됐죠. 그 이제 이미 인터넷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30대 때 저희를 낳아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오고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4, 50대를 맞았습니다.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컴퓨터 학원을 보내셨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안 배우셨어요. 컴퓨터를.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거죠. 지금은 그때 안 배우신 거를 좀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지금 60대, 70대를 맡고 계시는데 곧 있으면 70대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 없으면 은행 업무 하나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은행 점포도 점차적으로 이제 줄고 있고 줄어 나갈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좀 못 하셨을 거예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처음 보는, 그리고 새로운 그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굉장히 낯설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생활화가 되었죠. 항상 폰을 끼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안 쓰면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을 하고 있죠. 그 이제, 물론,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분들 좀 데려와 주세요. 예, 뭐, 어쨌든. 아, 웃겨야 돼, 웃겨야 돼. 그,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아디다스, 나이키 회사들이 그 미국,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로 넘어가가지고 자동화 공장 세우고 있어요. 그 인력 줄이고 있습니다. 뭐 반찬 가게,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인력 줄여가면서 기계로 바꾸고 있어요. 주문하는 거 기계에다가 오더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그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옷가게들도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있고 물건 쇼핑하는 것도 택배로 다 오죠. 이제 나중에는 무인 택배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럭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이제 그 자율자동차 이 시대로 넘어가고 그나마 용접이 현장 쪽에서는 그 자동화로 넘어가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의 인건비가 그 기계의 인건비보다 싸요. 그 이제 좀 한 장소에서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이제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기계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지만 한번 설치해 놓고 그냥 그 기계를 이제 계속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포지션도 좀 다르고 좀 이런저런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화로 넘어가겠지만 그리고 약간 조금 어려운 거는 그럼 기계도 조금 이제 어려운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계여야 되거든요. 그 요즘에는 그 뛰는 강아지 로봇이 나오고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로봇이 곧 있으면 나올 테고 그런 과정에 거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로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 사람의 인건비가 그 기계의 인건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찌됐든, 그 자동화로 넘어가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지금 정년이라고 하는 게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뭐 최대한 살아남아서 있는다라고 하는 게 65세예요. 최대. 그럼 이제 그 수명도 연장이 되죠. 그리고 어 빠르면 55세, 50대 초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또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이민 오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일자리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회사를 다니다가 안 되면 그 자영업으로 갔다가 이제 자영업도 안 된다, 힘들다 하는 현실에 그 지금 처해지게끔 됐죠. 그러면 이제 기술직 쪽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제 그쪽에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 기술 배우면은 먹고는 산다고 하더라. 그 이제 어느 정도 돈은 좀 된다. 이렇게 그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은 힘들더라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4, 50대 분들 중에 이렇게 새로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기술 그 직으로 넘어오는 인력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기고 점차 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몰리는 경향도 있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돈도 잘 번다더라.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뭐 쉽진 않죠. 그 이제 저는 성적이 초라합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경제의 상황이 그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인구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 이제 인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렇게 그 저기 뭐냐 그 청장년층이 되시고 이제 은퇴를 할 시기가 앞당겨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그분들의 이제 자녀 세대인 저희 세대가 이제 20, 30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구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으면서 고령화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기반 시설들도 어느 정도 고령화랑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녹이 슬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제 예전처럼 공장 짓고 그리고 이제 뭐 토목 건설하면서 GDP 올라가는 시대에서 벗어나게끔 돼요. 저성장 시대로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삼면에 있죠. 그 이제 불황으로 들어온 지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제 임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 저임금이라서 저임금이래. 저성장이라서 더더욱 그런 면이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평생 직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점차적으로 이제 사라져 가고 있고, 어디 회사에서 내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이 회사에서 나를 먹여 살린다, 나를 책임진다. 이런 개념에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용접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어찌 되었든 그렇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어, 일자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제 그거를 보시고 앞으로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아까 드렸죠. 그 이제 컴퓨터를 안 배우셨었어요. 지금 3, 40대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20대라고 하시면 그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뀌는지 그런 의미에서 정치랑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업로드한 내용은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수입을 내 가지고 그 저소득층을 보조를 하냐? 있는 분들에게 더 걷고, 그리고 이제 이 자동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자동화된 기계를 사회복지 공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쪽으로 가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나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도 보고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봉제 공장인가? 이제 그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와이셔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30년 동안 뭐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산업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저임금 시장 그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렇게 공장이 옮겨갔는데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면서 이제 그쪽 나라의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높은 임금보다 그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금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이슈, 뭐 젠더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그 이제 논쟁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고 어떻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분들은 도둑이잖아요. 그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그 이제 어, 범죄자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의견이 조금 서로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힘이 지금 1년 그 재임한 지 1년 재임이래. 그 대통령 된 지 1년 조금 넘었고 힘이 분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과 기득권이 여전히 힘이 세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갈리고 젠더 이슈에서 이렇게 갈리고 그리고 여러 다른 이슈에서도 뭐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자영업자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그 힘 분산될 텐데 그 2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보통 정치 얘기 좀 잘 안 하는 편이죠. 한 번도 안 했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보통 이런 이슈에 잘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이제 힘을 모아야 돼요. 그 이제 방향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 외국의 자료는, 미국의 자료나, 제가 캐나다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빨리 돼야 게임을 할 텐데, 뭐 어찌됐든.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이 자본주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이끌어갔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 미국이 문제가 없는 사회냐?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간 거고,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국의 문제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다라고 해도 서로 같이 이렇게 그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이제
조금 이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는 해. 너무 경쟁력이 없으면은 뭐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는 최저임금이랑 상관이 없이 그 저기 뭐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죠. 아, 우리 동네 상권도 조금 살리자라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한다라든지, 내가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산다라든지, 좀 프랜차이즈가 아닌, 물론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이고 스몰 비즈니스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이름 없는 치킨집도 한번 이렇게 시켜 먹어 본다라든지 뭐 테스트 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의 조그만한 소비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럼 지역 사회를 도와줄 수가 있고 한 거죠. 그 이제 어떤 사회 정책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뭐 중소기업에 어떤 물건을 사줄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더불어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시급해요. 지금, 이명박근혜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날려먹었죠. 아, 그분들이 날려먹은 돈이랑 사기친 돈들만 합쳐도 지금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최소 몇 년 동안은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으로도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분들한테 그 뺏긴 돈만 도로 국고로 환수를 해도 그게 가능합니다. 아, 좀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분명히 맞는데 그 이제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데 힘이 분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물론 뭐 제 구독자가 170명이고 아 이제 180명 됐네요. 그 이제 180명이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를 뻔히 알아요. 그 전혀 영향력이 없는 한 개인 유튜버인데 아무도 안 보는 이 영상이지만 예, 뭐 어쨌든 그 저기 뭐냐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마음 편히 좀 이야기를 하기가 좀 편해요. 이거 조회수 나와봐야 한 2, 30 나올 텐데 뭐 많아야 한 4, 40 나올 텐데 그럼 이제 뭐 악플 달려봐야 한두 개 악플 달리겠죠. 뭐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이제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이런 거를 알아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정치랑 이 사회의 그 시대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